9시까지 오라 그러면 깜짝 놀라겠는데. 아니, 공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따로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만 좀 고생해야죠. 내신 때만. 자, 1번. 해석이나, 한글 해석이나 좀 빨리 읽어봅시다. 한글 해석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읽고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비문학이어서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자, 5강 4번입니다. 점점 더 뉴스 매체와 대중문화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뜨거운 담론에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한글이 안 되면 영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점점 더 뉴스 매체와 대중문화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했죠. 현재 진행 중인 뜨거운 담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자꾸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 있다고. 날마다 한때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였던 기적과 같은 과학적 예견과 획기적 발견들이 현실로 발표되었습니다. 됐죠? 각각의 새로운 발표는 희망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그죠? 어떤 건 좋다 그러고 어떤 건 나쁘다 그러고, 인도주의자 H가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 그 다음에 윤리학자, 정치인 및 일반 대중 사이 추가적인 논쟁을 보장한다. 있을 거라는 거죠. 과학과 예술의 협력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말 그대로의 형태를 부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뭐야? 과학과 예술의 협력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에 말 그대로의 형태를 부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진행 중인 이러한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로 작업하여 그것, 과학과 예술의 형태, 그죠? 그것은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윤리적 함의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함이라는 건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함축되는 의미죠?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의문을 제기한다. 자, 과학의 영향을 받는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은 자연을 변형함으로써 유발된 문제들과 염려에 대해 살펴서 대중에게 과학 발전에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 사이의 경계에 대해 되돌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난리도 아니죠. 내가 한글을 읽자고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가보세요. 다시 보세요. 과학의 영향을 받는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은 자연을 변형함으로써, 그죠? 자연을 변형하는 거에 유발된 문제들과 염려에 대해 살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상상해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쳐봐요. 어떤 게 이제 핵 같은 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보자, 그래서 방사능을 이렇게 이용해보자 그랬을 때 그것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살펴볼 수 있죠. 대중에게 과학 발전에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과학과 인간의 상상력 사이의 경계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어디까지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어떻게 아기를 생산할 수가 있죠. 뭐용? 치료용 아기. 그죠? 치료용 아기. 내가 세포가 안 좋을 때 꺼내 쓰려고. 그런 거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속에다가 그런 치료용 아기 공장을 갖다가 쭉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이러면 되겠어? 아무래도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기회를 되돌아볼,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작품들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유기체의 유전 구조를 조작하고 형태와 생산성을 변화시키면서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자연을 변화시키는지 고찰한다. 관심이 없던 개인들을 갖다가 쉽게 어떻게 과학기술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견해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만화를 좋아하던 사람인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 공각기동대라든지 약간 암울한 미래를 그린 그런 사이버 펑크라고 그러죠. 그런 만화를 보면서 야, 이거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반영될까? 만화가 이런 역할을 하구나. 예술이 혹시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울한 미래를 그리면서 기계가 지배하는 미래.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거 많죠? 네. 예술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글,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한글을 내리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풀어봤더니 풀리더라. 그럼 내가 뚫고 나간 힘이 약한 거예요. 뚫고 나간 힘이 약한. 한글은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한 문제만 하자고요. 하루에 한 문제만. 뭐 어렵습니까? 영어가 는다니까?
2등급 받고 싶은 사람은 진짜 확실히 2등급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3등급 받던 사람은 2등급으로 근접하게 되고 이거 저거 함으로써 진짜 그렇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점점 더 뉴스 미디어 대중 매체와 그죠? 뉴스 매체죠. 점점 더 그래주얼 뜻이죠. 뉴스 매체와 대중 문화는요 어떻게 얼러팅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얼러트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경각심을 일으키다. 경각심을 대중들이죠. 대중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어떻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경계하게 만들다, 각성하게 만들다. 뭐에 대해서 가열된 대화입니다. 그죠? 대화, 다이얼로그, 대화. 이런 단어도 되게 많이 써요. 디스코러스라는 단어. 알겠죠? 디스코러스라는 단어. 이게 담론이라는 말이에요. 담론. 뭐뭐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디스코러스라는 단어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저 단어. 디스코러스. 알겠죠?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 같은데 디스커스가 아니에요. 디스코러스. 그래서 담론, 대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대화 대신에 담론이라는 거 해석이 돼 있었죠. 가열된 대화, 아주 뜨거운 대화, 이런 담론에 대해서 대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겁니다. 자, 어떤 대화냐면요. 이런 대화죠. 언더웨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언더웨이 하면 진행 중인 그런 대화입니다. 자, 어디에서, 뭐에 대해서 우리의 근접한 미래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행 중인 대화에 관심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어떤 건 뉴스 매체와 대중문화. 자, 내일 Miraculous Scientific Prediction 어디에서 아주 기적적인 과학적인 프리딕션이 예측이 이제 이런 거 발생하지 않을까? 드론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네요. 애들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트루스 하면 획기적인 발견을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브레이크가 깨부시는 거고 트로트가 통해서 깨부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뭇을 통해서 시대를 관통해서 꿰뚫어버리는 거 획기적인 발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도 잘 나와요. 획기적인 브레이크 트루스. 알겠죠? 예측과 놀라운 과학적 예측과 그 다음 획기적인 발견이 그렇죠? 어디까지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여기까지 획기적인 발견인 겁니다. 이전에 바로 이거의 대상이었어요. 과학적 공상과학 소설이죠. 사이언스 픽션 아니에요. 공상과학 소설.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 과학 소설책이니까 공상과학 소설. 공상과학 소설의 대상이었던 한때 대상이었던 그런 기적적인 그런 획기적인 발견과 기적 같은 과학적인 그런 예측이 매일마다 발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현실로서 발표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GPS 자체가 정말 신기해 죽겠다니까요. 길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여러분만한테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신기하지 않냐? 내가 그러고 다녔다니까 여러분만한테. 나와서 현실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과학이 발전했다고 받는 충격은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못 느끼겠는데 아마 핸들을 넣는 순간 내가 안심하고 그건 내가 정말 충격을 먹을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왔죠. 몇 년 안에 핸들을 놓습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안대하고 자는 거죠. 내가 늘 꿈꾸던 운전하는 겁니다. 난 운전하기 정말 싫거든요. 아까 전에 저기서 요만큼 운전하고 오면서 자면서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각각의 새로운 이러한 발전은 각각의 새로운 이런 어나운스먼트 발표죠. 발표는요. 트리거가 촉발시키다죠. 촉발시키다. 이 방아쇠라는 뜻이거든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니까 뭐를 촉발시키는 겁니다. 촉발시키게 됩니다. 뭐를 촉발시켜요? 희망과 공포를 갖다가 희망도 촉발시키고 공포도 촉발시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보장한다는 거죠. guarantee 보장합니다. 그죠? make sure의 뜻입니다. 확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금 더 이건 정도가 더욱 더한 그래서 further stem 심화학습이라는요. 심화된 이런 뜻이죠. 정도가 더욱 더한 심화된 논쟁. 과연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뭔가 더 깊은 논쟁을 보장한다? 더 깊은 논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에? 각각의 새로운 발표가 희망과 공포를 촉발시킬 것이며 어떤 것 더욱더 가열된 논쟁을 보장한 반드시 이런 논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도주의자, humanitarians, 인도주의자. 그 다음에 이익추구자, profit seekers.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 그죠? 그 다음에 에틱 윤리니까 윤리학자들. 알겠죠? 그 다음에 파라디션, 정치학자들. 그죠?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 이런들 사이에 반드시 논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드론이 배송을 해? 그럼 뭐해? 드론 배송에 대해서는 무슨 논쟁이 있을까요?
드론 배송에 대해서는 일단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누구 일자리 없어져요? 저기 배달원들.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은 배달원들이 돌아야 되니까 드론 배송되는 순간 너무 슬픈 일이 발생하죠. 그럼 안 된다 뭐 이런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이익 추구자는 드론 배송을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그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과학과 예술의 협력. 근데 여기가 어려웠던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글의 전환이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그래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가 어려웠다고. 이게 갑자기 글의 전환이 두 번째 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학과 예술의 협력이 갑자기 과학과 예술의 협력이라는 주제를 들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희망에 대해서 또는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과학과 예술의 협력이 큰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요? 이러한 지속적인, 이건 지속적인이죠. exploration 탐구죠. 탐험이죠. 그죠? 탐험, 탐구. 이러한 지속적인 탐험이란 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알겠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지속적인 이것이 도대체 인간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야, 인간에게 나쁜 거야. 아주 여러 논쟁이 벌어지잖아. 이런 지속적인 탐험, 탐구죠.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술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미지를 왜?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죠? 문자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쉐이프, 형태를 주면서 뭐에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거 추상적인이죠. abstract 하면요. 추상적인. 그 다음에 얘는요, 복합적인이죠.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죠. 복합적인 개념을 갖다가 복합에다가 뭘 줘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에 모양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줌으로써 형태를 줌으로써 문자 그대로 모양이나 형태죠. 이것을 줌으로써 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누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술이 만든다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라고 과학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안드로이드를 우리는 만들어서 뭐로 일할 수 있어요? 꾸준히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막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뭔데? 그랬더니 복잡하게 과학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닮은 형태로서 혈관은 뭐로 대체되고 피부는 뭐이며 어떤 구조가 내부는 어떤 시스템 작동되며 복잡하잖아.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그러면서 인간 대체적인 이런 것으로서 싹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문자 그대로 이런 것을 개념에다가 형태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므로써 안드로이드라고 그린 거예요. 화가가. 알겠죠? 그렇게 만듦으로써 이런 걸 만듦으로써 이런 안드로이드를 만듦으로써 그러면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 그 안드로이드에 관한 인권은 있는가? 안드로이드가 인간처럼 AI가 있어서 인간처럼 막 사고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럼 로봇의 권한이 있는가? 이런 논쟁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이런 탐험의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과학과 예술 협력이 바로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저게 안드로이드야? 너무 인간하고 똑같은데? 또 동영상을 만듦으로써 안드로이드에 관해서 진짜 인간처럼 그 유명한 거 있죠. AI라고 있었죠. 그죠? 아기가 가사 상태에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부부가 너무 외로운 거야. 그 아기 때문에 아기를 냉동 상태 만들어 놓은 거야. 아기를 대체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아기를 만들었죠. 똑같은 아기를 만든 거예요. 자기 애들이랑. 걔도 자기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교한 AI여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버려진 거죠. 왜? 실제 아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치료역에 생겨서 냉동 상태에서 깨어나서 치료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얘는 내가 왜 폐기 상태가 돼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진짜 애기처럼 울면서. 가슴 아파요. 보고 있으면. 요정을 찾죠. 그죠? 왜냐하면 옆에 있던 부서져가는 팔 떨어진 곰돌이 인형이 요정을 만나면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그 요정을 찾는 여행이죠. 이거 앉으세요. 쫙 붙이고. 괜찮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AI가 딱 미리 동영상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논쟁을 갖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에 있어서. Working with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로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문화적, 그 다음에 생태학적, 그 다음에 경제적, 윤리적 함축된 의미. 이게 함입니다. 함. 알겠죠? 함축된 의미. 뭐해?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방금처럼 진짜 아기 같은, 그저 생각치 않은, 그저 꿈도 꾸는 그런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에 있어서의 이런 숨은 의미란 뜻이에요. 함의는 함축된 의미.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불러일으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술가의 협력, 예술가의 협력.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술이 작용하는 거죠. 예술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추상적인 과학적인 것을 갖다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계속 연결하면 the works, 그 많은 예술가들의 노력이, 그죠?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그죠? 뭐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정보가 부여된,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에 의해서 정보가 주어진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이제 investigate issue, 이런 이슈나, 그죠? 이런 걸 조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슈나, 그 다음에 concern, 걱정, 불안,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사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이거 어디냐면 5가 4번입니다. 뭐에 의해서? modification 하면은요, 자연의 변형이죠. 자연의 변형에 의해서, 자연을 저렇게 변형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5가 4번이요. 5가 4번. 자연의 변형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그러한 자연의 변형에 촉발되어진 그런 사안과 걱정을 갖다가 조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provide 제공한다는 거예요. 뭘 제공하냐? 대중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좀 더 pay attention to가 유리하다죠. pay close attention to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대중들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던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관심이 없던 걸 만화책으로 보여주고, 만화가도 예술가죠. 관심이 없던 것을 갖다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영화로서 보여주니까. 그죠? 뭐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것? 그리고 또, 요러한, 프로파일 제공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또 어떤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죠. 곰곰이 생각할,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해볼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과 인간의 상상 사이의 경계에 관해서 과연 인간이 상상이 여기까지 가도 되는 걸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 공장, 유전자 만들어가지고. 그죠?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구체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건 AI란 영화와 아일랜드란 영화에 의해서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읽으면 떠오르겠죠? 여러분 본 영화에서. 그죠? 블레이드 러너라는 아주 멋진 영화가 있었어요. 1990년에 나온 영화인데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암울한 미래를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they consider, 그들은 고려하게 됩니다. 그것들은요. 그죠? 뭘 고려하게 되냐? 이게 뭐예요? 이거죠.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그죠? 그들은요, 뭘 고려하게 되냐? 이런 사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모양을 형성한다.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다죠. 우리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형성해내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매니플레이트 하면 조종하다 이런 뜻이죠. 조작하다. 뭘 조종하면서? 조종하고 조작하면서. 조작하다. 유전적 구성, 이건 구조죠. 유전적 구조를 갖다가 조작하면서. 그 다음에 엔드를 중심으로 아직 안 끝났죠. 이렇게 조작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변경하면서. 그죠? 그 형태와 동물과 다른 유기체의 형태와 productivity 하면요. 생산성 또는 번식이겠죠.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번식 또는 복제, 번식 정도. 그 동물이나 다른 동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거니즘하면요. 유기체의 형태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문어가 다리가 8개잖아. 에이, 다리가 8개인가? 문어가? 어쨌든 6개인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8개야. 다리 10개, 다리 12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작해가지고 문어 다리 12개 달 문어를 만드는 거야.
왜? 그만큼 뜯어먹을 게 많잖아. 그러니까 형태와 그 다음에 문어가 한 번에 한 마리 새끼뿐이 못 낳는 거야. 그 새끼를 몇 개 낳아? 새끼를 100개씩 낳으면 문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거 아니야. 그 생산성.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변화시키고 유전적 구조를 조작하면서 이 우리 자신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들을 곧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문어의 슬픔에서 그림을 누가 그린 거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어를 실제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1번 한번 봐보세요. 1번 내가 그 눈이 오늘 또 이 렌즈가 초점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아까부터 내가 떠듬떠듬 했잖아요. 지금 이게 안 보여요 잘. 그래서 혹시 잘못 읽으면 이해하세요. 자, complexity라고 써있죠? 네, 난 이게 두 개로 보여요. 떨려서 지금. 자, 과학적 탐구의 복잡성입니다. 어디에? 인간의 창의성. 그죠?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복잡성. 이건 아니겠죠? 창의성도 나온 것도 좋고, 과학적 탐구도 나온 것도 좋은데, 복잡성 이건 아닌 것 같고, 2번은요. 임팩트하면 영향이죠. 어디에서? 빠른 기술적 변화의 영향. 어디에서? 예술적 창조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죠. 예술적 창작에 있어서 기술적 변화의 영향은 아니죠. 이것은 정확히 뭐예요? 기술적 변화에 있어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과 결합해서. 3번은요. 디스팅션 하면 구별입니다. 예술적 상상과 과학적 상상 사이의 구별. 이것도 아니죠. 너무 뜬금맞습니다. 4번은 어려움입니다. 커뮤니케이팅 하면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거죠. 뭐를 갖다가 아카데믹 디스플레인스 하면요. 학문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인이 학문을 얘기하니까 아카데믹도 학문에 이런 뜻이고 학문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학문 분야 사이에 의사소통과 협력의 어려움. 이것도 아니죠. 5번은요. 컨트리뷰션 하면 기여죠. 뭐에? 과학에 의해서 정보가 주어진 예술입니다. 예술의 기여. 뭐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디? 과학적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 기여. 5번이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를 하는 것이죠. 아마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네. 4강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강 2번. 4강 2번. 참고로 4강 2번 한번 해봅시다. 4강 2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강 2번. 오늘은 점심시간이 없어요. 근데 밥을 못 먹었나? 네. 병원 갔다 오느라고? 네. 오늘 가지만 이따가 요거 4강 2번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강 2번이 지우는 동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잊어먹을 수 없으니까. 저희 수업 끝나고 먹으러 갈까요? 수업 끝나고 먹으러 갈 거. 그럴 수 있겠어? 참을 수. 그럴 수 있겠어? 네. 그렇게 하자. 그냥 바로 이어서.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먹으러 갔다가 와서 시험 볼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나간 거여가지고 단어를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똥구 밑줄 쳐보라는 건데 여러분 뭐만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글을 읽어도 좋고 근데 한글보다는 영어를 이미 학교에서 나간 거니까 영어를 쭉 읽으면서 이거는 지금 한글 같이 안 읽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쭉 읽으면서 여기서 모르는 그냥 해석 안 되는 거 있으면 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만 읽는 것 같아요. 그냥 가봅시다. 대부분의 코치와 이제 코치는 감독이죠. 선수들은요 해부 베이지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00만 가지 중에 운동이 나왔어요. 운동 선수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있대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냐? What stress is?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입해서 운동 선수와 스트레스에 관한 운동과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나 여기서 운동과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죠. 운동과 스트레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복잡한 측면은. 운동과 스트레스인데 그냥 운동이 있으면 경기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구나 하는데 이걸 이해를 잘한다? 아니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선생님 제가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맨날 부딪히는 게 그런 스트레스인데. 일단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험의 스트레스죠. 그죠? 에이 제가 잘 알죠. 근데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 이 정보 끌어낸 거죠. 말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보세요. 스트레스는 substantial imbalance. 상당한 실질적인 이 단어는 알아두세요. substantial 하면요 실질적인 상당한 이런 뜻. 알겠죠? substantial 실질적인 상당한 불균형입니다. 상당한 불균형이에요. 자, 뭐에 있어서의 상당한 불균형인지 봅시다. 뭐와 뭐 사이에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가 요구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경쟁적인 요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거 이렇게 묶어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게 경쟁적인 요구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그죠? 우리의 능력이 그러한 요구를 맞출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통제입니다. 뭐에 있었어요? 상황에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 스트레스가 그죠? 성공이 이게 필요한 거죠. 성공과 실패와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잘 없어요. 그죠? 성공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뭐와 뭐 사이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그죠? 이것과 이것 사이, 요것과 요것 사이에 불균형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너네 잘 모르는 거 아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게. 이해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이런 얘기거든요. 얘는 불균형이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는 불균형이야. 이게 정보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불균형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불균형이냐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하기에 뭐로 인식해? 우리의 능력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것. 뭐 하는 것?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능력으로서 인식하는 것. 사이,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성공이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따라서 인식은요. 이게 인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인식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죠? 인식은 이 컴포터티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아니라 어떤 것 경쟁적인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적인 요구는 뭐예요? 시합에 참가라는 그 요구입니다. 시합에 참가해서 경쟁하는 알겠죠? 그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니? 시험 때문에요. 그게 뭐야? 시험에 봐야 된다는 그 상황 그게 이거예요. 컴포터티브 디펜스예요. 시합에 들어가려 해서 너 시합에 너 봐야 돼 하는 거 그게 컴포터티브 디펜스. 경쟁을 해야 돼. 경쟁적인 요구.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뭐냐? 인식,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능력 나는 내가 90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이 바로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 그 양과 본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본질과 양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여러분은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는 시합 때문에 어디서 나온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난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실은 그만큼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거야.
우리가 인식하는 것,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것. 알겠죠? 우리가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러한 시합에 참가적인 경쟁적인 그런 요구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 나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연대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야, 현실은. 거기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불균형이야? 실제 시합이 주는 게 아니라 불균형은 시합 그 자체에서 주는, 그렇죠? 시합 그 자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자신의 인식이죠. 자신 능력에 대한. 여기에서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자, 계속 한번 가보시면요. The premise, 전제라는 뜻이에요. 전제, premise, 전제. 사건의 전제, 생각의 전제 이런 거 있죠? 어떤 것, 자기 대화의 전제는 갑자기 자기 대화가 나와. 이게 무슨 얘기야? 셀프 토크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 난 할 수 있어. 난 이만큼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바로 자기 대화의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그죠? 어떤 거 또 나왔네? 이게 뭐야? 이 시험. 경쟁적인 상황. 그죠? 경쟁적인 상황에 영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시합 그 자체, 그 상황 그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걸 결정하기보다는 그 경쟁적인 상황에 관한, 그죠? 그 믿음이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야. 그 경쟁적 상황에 대한 영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얘가 결정한다는 거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게 더 스트레스에 영향을 더 크게 준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요, 좀 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이 생각이 뭐야? 이 믿음이지. 빌리프지. 우리의 생각이 b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죠? 무엇보다 이게 스트레스죠. 무엇보다 바로 상황보다. 그죠? 우리가 훈련하고 그 다음에 컴피트인 경쟁하다. 우리가 훈련하고 경쟁하는 그 상황, 그 시합 그 자체가 책임이 있는 것보다, 그죠? 여기 왜 아가 나왔습니까? 가끔 여기 시험 문제 나오죠. 여기 이게 아니까 앞에 있는 거. 알겠죠? 여기 앞에가 비동사니까 비동사로 만든 거죠. 여기 뭐가 빠진 거야? 리스판서블 포가 빠진 거죠. 상황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가 연습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고 원인이 된다는 거죠. 평가가 긍정적일 때, 이 평가예요. 어프레이저.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보통 평가라고 하면 estimation, evaluation 이런 거 나오죠. 평가, measurement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measure가 측정하다, 평가하다니까 measurement. 그죠? 그 다음에 evaluate가 평가하다죠. evaluation. 그 다음에 estimate가 아까 평가하다 있었죠. 그죠? estimation. 근데 여기서는 appraise, 그래서 appraiser, 평가예요. appraise가 평가하다니까. 평가가 긍정적일 때, 평가하다 한번 써볼까요? 그냥 이것만 하지 말고. 아까 이거 썼잖아. 무엇을 평가하다, estimate. 저기 17피트라고 평가되어지면서 이런 썼잖아. 화성 얘기할 때. evaluate 있죠. evaluate. 평가하다 있죠. measure 있죠. measure. 평가하다, 측정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이 단어는 뭔가요? apprais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appraise, 평가하다. 여기 IS예요. 뭐 하나 빼먹었다. appraise. appraise, 평가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estimation, evaluation, measurement, appraisal 이렇게 된 겁니다. 평가가 긍정적일 때, 이건 뭐야? 인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때, 플러스일 때, 이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view, tough, 힘든 기회를 갖다가 비유의 예습이죠. A를 B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대방이죠. 아포넌트니까. 힘든 상대방을 뭐로서 본다? 도전으로서. 그죠? 나에 대한 도전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뭘 향상시키냐? 경기력을, 자신의 경기, 여기서는 경기, 운동선수가 나왔으니까 경기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부정적인 평가는 프라우트 에이트드는요,
이게 트리거랑 같은 거예요. 트리거 에이투드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촉구시키다. 알겠죠? 촉구하다. earth etude랑 같은 거예요. earth etude. 알겠죠? earth etude. 뭐 하더라? 촉구하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위협으로 보도록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상황은 위협이죠. 위협으로 보도록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기력을 망친다는 거예요. 경기력을 망친다는 거죠.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긍정적인 평가. 내가 해볼 만에는 힘든 상대방을 어떤 도전 과제로서 보고 우리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평가.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플러스일 때는 괜찮고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위협으로서 보고, 그죠? 그 상황을, 경기력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마저 가보시면 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한 명이 같은 상황을 놓고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운동선수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뭐로서 볼 수 있냐? 가득 찬 상황이에요. 뭘로 가득 찬 상황이냐? 사람들이 가득 찬 상황을, 뷰의 예집이죠. 사람들이 꽉 찼어 봤더니 야 이거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레이트가 대단한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중들에게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 관중들에게 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기회로서 이런 상황을, 그 스테디움을, 그죠? 한 스테디움에 있는 꽉 찬 스테디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내가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면, 이건 메스업 하면, 메스가 엉망진창이라는 뜻이거든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이 관중들 앞에서 내가, 그죠? 그죠?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면, 여기서 끊어야죠. 내가 엉망진창으로 이 경기를 수행한다면, 분사구문처럼, 그러면 나는 how embarrassed I will be. 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치? 얼마나 쪽팔릴까? 그 생각하는 거죠. 노래하러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이 있는 거야.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내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완전히 싹 다 죽여줄 수 있는 기회다. 아싸 이런 사람이 있고 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많이 보여줄수록 좋죠. It's the same stadium. 같은, 그죠? 그것은 같은 스테디움입니다. 어디? 사람으로 가득 찬 같은 스테디움입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같은 건데 다른 반응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다죠. 둘 중에 하나 either A or B죠. 그죠? A, B 중에 흘러가는 거. 하나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반응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촉하면요 억제다, 억누르다. 알겠죠? 숨막히게, 목을 조르다 이런 뜻입니다. 억누르다, 숨막히게 하다. 우리 초크는 하거든요. 목 조르는 초크. 그래서 억누르다. 다시 한번 다른 반응. 하나는 플러스 반응이죠. 좋아, 내가 해보겠어. 하나는 마이너스 반응이죠. 이것이 하나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는 꽉 사람을 숨막히게 억누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요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장 4번 고를 수 있죠. 훌륭한 운동선수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 아니죠.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가 스트레스를 결정하며, 이거죠.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 정확한 얘기죠.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가 스트레스를 결정하며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끔찍한 이거 하다 보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때 테니스 부였는데 테니스를 안 치러 갔어요. 테니스를 안 치러 가가지고 그냥 6개월 동안 안 쳤어요, 테니스를. 그래서 초보 단계에 머물렀었어요. 간신히 서브만 넣는 정도? 취미로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에 총장배 테니스 대회를 한대. 이게 뭐야? 근데 내 이름이 턱 올라가 있네? 난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다, 동호부, 그 테니스부는 다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서 그냥 빨리빨리 지고 돼. 그냥 지고 나오면 돼. 저 서브도 잘 못 넣는데요. 서브는 상대방 뒤통수 맞추고 이러거든. 서브를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넣는 게 이렇게 싹 넣는데 딱 넣는데 네트에서 상대방 이 코너에 넣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초보자들은 이렇게 넣거든. 난 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못 넣는단 말이야.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 그리고 복식 경기하면 내 선수가 앞에 있잖아. 그럼 내보라는 숙여요! 이러고서 나보라는 거야. 뒤통수 맞추고. 한 번은 숙였는데도 맞췄어. 엄청 짜증낸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 작은 대회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끼리 노는 건가 보다. 몇 명도 안 온대. 웬걸? 관중석이 꽉 찬 거야. 응원하고 막 사람들이. 조그마한 플래카드 들고 화이팅 선배 막 이러고 막 뭐 저기 뭐야 다른데 뭐 저기 의과대학 그 저기 테니스 동호 이런 데서 오고 막 와가지고 막 내 1회전 상대가 전년도 준우승자야. 근데 잘생겼어. 키도 크고.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지금 생각해도 악몽입니다. 와 진짜 지금 생각 그다음부터 내가 안 나갔잖아. 지금 생각해도 악몽입니다. 정말 정말 괴로웠어요. 여러분 이불킥 할만하죠. 이 생각이 나니까 많은 관중 나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은 특별히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잘 준비해서 그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디 가서 회사 들어갔을 때 회사 들어갈 때 그런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프리젠테이션 다 앉아야 돼요. 딱 스프링 딱 할 때. 제 프리젠테이션이 엉뚱한 걸 가져온 걸 딱 했는데 내가 평소 좋아하는 공상과학 소설 키핑 경이랑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한 번만 조금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